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수협회 취재 14년 차, 내년이면은 한 달만 있으면 이제 15년 차 되는 진짜 정보 조재음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취재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짜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녔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일요일날 그랑프리가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마사의 방송도 좀 찍고 부산에서 올라온 그 특급 기수들, 뭐 내노라 하는 특급 기술 다 왔죠. 뭐 용근이 시대부터 해갖고 성곤이, 뭐 이쿠야스부터 해갖고 보렐리 싹 왔어요. 그래서 또 보렐리랑 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만났나?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 좀 나누고, 그리고 또 부산에서 올라온 기수들의 동정과 또 이번 그랑프리에 대한 어떤 얘기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딴 때보다도 사실 상당히 조금 힘이 들었던 하루였었는데, 그만큼 열심히 한 만큼 조재미가 또 좋은 내용들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지난주 개박살 났습니다. 그 전주에 잘했더니 지난주 개박살 났는데, 퐁당퐁당이니까 이번 주는 뭐 잘해야 되는 주간이겠죠. 이번 주 하고 다음 주가 부산경마 휴장입니다. 다음 주는 금토일 3일 모두 지금 서울로 가죠. 그래서 이 출마 투표에서 눈치 작전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쓸까 이번 주에 쓸까, 이런 부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직접 안에 들어가서 알고 와야지만 적중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 이거죠. 자, 승부경주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6경주, 7경주, 그 다음에 9경주, 11경주, 6, 7, 9, 11, 4개의 승부처를 갖고 왔고요. 1경주부터 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9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2번마 봄동이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직전에 엄청 뛰었어요. 직전에 많이 뛰었습니다. 인철 기수도 깜짝 놀래더라고요. 너무 많이 뛰더라,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근데 직전에 외곽 게이트 있었고 요번에 이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만은 사실은 속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번마 봄동이 같은 경우는 까딱하다가는요 안쪽 게이트에서 같이 노려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주폭은 상당히 좋습니다. 주폭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모래에 대한 민감이 아직도 심해요. 그러니까 모래를 쳐맞으면은 나 안 뛸래 그러고 대가리 쳐들고 막 난리 칩니다. 근데 직전에 외곽에서 이준철 기수가 잘 모래 안 맞히고 잘 왔어요. 외곽을 돌면서 거리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원체 주폭이 크다 보니까 그거를 거리적인 손실을 주폭으로 극복을 하면서 4착을 왔는데, 요번에 안쪽 게이트다. 물론 선행을 가면은 상당히 유리합니다만은 여기서는 선행을 또 갈 수도 없는 편성이에요. 바로 바깥에 있는 3번 플라잉 볼트, 그 다음에 4번 S클래스, 바깥에 있는 9번만 클리어 퍼스트까지 2번만 봄동이보다 훨씬 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기순위 왕대가리 팔릴 봄동이는 잘못하다가는 열심히 타고 깨질 공산이 있다는 거, 모래 때문에. 그래서 인코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3번 플라잉 볼트는 앞에 가도 말이 좀 많이 짧고요. 3번 S클래스 역시도 이번에 감량 기술을 태웠는데 이것도 역시 말이 좀 짧습니다. 짧아요. 직전에 탔던 장추월 기수도 시간이 좀 한참 걸리겠다. 그리고 훈련을 했던 조재료 기수 역시 나쁘지는 않지만 아직 길도 모르고 어린애다. 2번 나무로 많이 팔리는 대끼리가 되겠죠. 이 오브막 드래곤 스피드 같은 경우도 직전에 물론 많이 뛰었습니다. 편성 자체가 약한 편성이 아니었습니다만은 데뷔전 치고는 상당히 잘 뛰었어요. 근데 말은 직전 대비해서 또 확 좋아진 맛은 없습니다. 이것도 문정인 기수랑 얘기를 해봤는데, 문정인 기수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걸음이 이렇게 확 늘어난 맛은 없다. 뭐 편성상 올 수 있는 정도고.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클리어 퍼스트는 괜찮습니다. 클리어 퍼스트 같은 경우는 말이 원체 좀 작습니다. 그래서 몸싸움에 좀 약하고, 그리고 뭐
앞으로 거리가 1400 이렇게 늘어나면은 고전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정도 편성에서 댕을 쏘는 순간에 그만 클리어 퍼스트는 버텨요. 왜냐 말이 좀 좋아졌거든요. 직전 데뷔 전에는 준비를 좀 덜하고 나왔는데 그리고도 사실 대가리 왔던 아그리빠랑 2마신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요번에 외곽입니다만은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 그 저는 대가리 팔리는 2번마 봄동이 그다음에 인기순위 2위인 5마 드래곤 스피드 2번 5번이 아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에서 내용적으로 그다음에 전개적으로 유리한 마필은 바로 9번마 클리어 퍼스트다. 그래서 1경주는 9번 클리어 퍼스트를 좀 세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2번마 봄동이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는 게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모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인코스에서 까딱하다가는 모래를 맞고 처질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9번마 클리어 퍼스트를 좀 세게 보면서 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고요. 모두 10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요거 제가 현장에서 배당을 한번 보고 현장 승부로 때릴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왜냐면은 대가리는 있어요 여기. 세영이가 탄 8만 당대 챔피언 대가리 이거 녹화하시면 됩니다. 예, 이거 녹화하시면 되고 현장에서 제가 지금 내용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랑 친한 이 야종, 예, 제가 몇 번 설명드렸던 이 야종, 야매 종합지에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많이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8번만 당대 챔피언에 붙여갖고 제가 원하는 배당은 10배 정도 됩니다. 10배 정도 되는데 요번 이 집이 바람도도 안 타는 집인데 과연 현장에서 어느 정도 팔릴지 제가 배당판을 보고 요거는 현장 승부처로 갈지 안 갈지 말씀을 드리고 안쪽에 있는 너는 에이스가 그럼 나쁘냐 아니에요. 일본만 너는 에이스 대끼리 팔린 너는 에이스도 말 좀 나아졌다 그러고 8번 당대 챔피언은 데뷔전에서 준비가 덜 됐다고 제가 잘라드렸죠. 이번에 빡빡 갈아놨고 말 괜찮고요. 이 1억 5천짜리 10번만 인본 챔프 1억 5천 주고 사온 매니피 새끼인데 조교 때는 참 좋다고 그래요. 훈련을 했던 그리고 계속 기생을 하고 있는 유승환 기수는 조교 때 걸음이면 와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말들이 좀 있죠. 실전에서 영 힘을 못 쓰는 마필. 요번에도 외곽 게이트 물론 편성이 세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직전만큼 뛰어도 될 수 있는 편성을 만났어요. 그러면 10번 민본 챔프도 약하게 보진 않아요. 어쨌든 8번 당대 챔피언을 세게 보고 같이 팔리는 1번, 10번이 나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리는 노림수 마필이 대가리 팔리는 8번 당대 챔피언에 붙여서 한 방으로 제가 일단 때릴 겁니다. 근데 배당이 너무 개걸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승부를 때리지 않고 일반 경주로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현장에서 배당판 상을 보고 배팅 강도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14마리 출전했습니다. 빡빡하게 출전했죠. 이 7번마 큐피트 파크가 아무래도 직전 입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등짝도 박태종 기수 그대로고 부담장도 52kg고 편성도 좀 약하고 체중이 좀 쪄야 돼요. 현장에서 말이 410kg대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아요. 이런 제가 작은 말들은 그렇게 선호하지가 않고 실제 경주에서도 마치 한 410kg대 나간 애들은 조금만 레이스가 흐트러진다든지 그러면은 몸싸움에서 툭툭 밀리면서 나가 동그라지는 게 허다합니다. 하지만 큐피드 파크가 확 좋아진 걸음도 사실 없기 때문에 인기순위 1위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편성을 쭉 봤더니 또 얘 빼놓고는 오두를 잡을 때 7번 큐피드 파크를 여기서 안 잡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현장에서 체중이 조금 더 불면은 유리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대끼리 팔린 3번 드림엑스는 김동수 기수에서 지금 2,000호 기수를 바꿨습니다. 요게 재밌는 게 힌트만 좀 드리겠습니다. 힌트랄 것도 없죠. 다 오픈하는 거니까. 월요일날 니콜라가 만졌잖아요. 월요일 니콜라가 만졌는데 니콜라가 안 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사영 조교사가 열이 받아갖고 원래 일요일인가요? 41조에 나오는 말이 한 말이 있어요. 청춘 열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요일날
육경주에 나오는 청춘열차 그거를 돈벌말이거든요. 그 인기만데 요거 타고 그것도 태워주려고 그랬는데 요거 조교에 보고 니콜라가 안 탄다고 그러니까 저기서 좀 삐졌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니콜라랑 제가 또 얘기를 해봤는데 말이 좀 악벽이 좀 심해요. 악벽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악벽 심한 말을 좀 타기가 싫어해서 니콜라가 안 타는 겁니다. 무슨 악벽이냐면은 왔다 갔다 거리고요. 또 농땡이도 엄청 심합니다. 말이. 그래서 조교 때 걸으면 괜찮은 것 같다가도 이게 가다가 휙휙 돌아서요. 예전에도 김동수 기수가 탔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3번만 드림엑스 같은 경우는 조교 때도 가다가 지가 막 휙휙 돌아서요. 180도 완전히.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니콜라 기수가 좀 안 탄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찬호 기수가 목요일날 만지고 탑니다. 악벽을 안 부린다. 똑바로 띄워준다. 그러면은 이편성에서는 되지만 이게 또 언제 악벽을 부리고 농땡이를 부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어느 한편으로는 좀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7번, 3번이 대길인데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만은 나머지 마필들이 뭐 별게 또 없어요. 이 열하나 나나 같은 경우가 지금 서승훈 기수로 바뀌고 서승훈 기수가 타면서 댕추라이를 할 겁니다. 네. 이 1000m 타면은 제가 봐줄 텐데 1200은 조금 불안합니다. 말이 허리가 좀 안 좋더라고요. 허리가. 훈련을 계속하고 이 말을 타왔던 유미라 기수가 직전부터 허리가 조금씩 안 좋아진 것 같다. 뭐 그래 뛸만 하니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독땡이라도 서승훈 기수가 탔다고 해도 허리가 안 좋은 11번 나나 이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팔리는 3번, 7번, 11번 중에 뭐 내용이 확 좋은 건 없어요. 확 좋은 건 없습니다. 좀 찝찝은한데 안쪽에 1번맛 붉은 네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6번맛 블랙베리 같은 게 그 정도만 뛰면은 직전 정도만 뛰면은 또 주워 먹을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기마인 3번, 7번, 11번, 3, 7, 11 얘네들 안에서 그렇게 쉽게 끝날 경주는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1번맛 밝은 네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6번맛 블랙베리 요런 애들이 주워 먹을 수가 있는 경주다. 그래서 제 상경주는 현장까지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좀 알아본 후에 접근을 좀 해야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3번, 7번, 11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불안한 내용이 있는 인기마들을 굳이 우리가 갖고 가야 되겠느냐. 현장에서 조금 더 좀 살펴보고 현장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000m고요. 모두 12마리가 출전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5번마 금케라가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왕대가리 팔리네요. 그렇죠. 데뷔전에서 외곽 게이트 극복하고 잘 뛰어서 입상 왔고 직전에 너무너무 여유 있게 그것도 데뷔전과 직전 경주 모두 5번마 금케라가 선행을 가서 한 바퀴 돌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주 경험이 적은 마필들 6등급 5등급에서 선행으로 삥삥 돌았던 마필들은 선행을 못 갈 경우 모래를 맞을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검증이 돼야 됩니다만은 오마 금케라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 2번 들어왔던 게 모두 다 따라가서 직선에서 자력으로 다 때려잡은 겁니다. 앞에 가는 선행말을. 이런 말들이 사실 능력마죠. 마명도 잘 졌죠. 금케라. 데뷔전에서 은메달 캤고 직전 경기에서 금메달 캤고 금메달 2개째 도전하는데 승급전이지만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금케라가 괜찮아요. 제가 단 하나 요게 이제 1000m보다는 1200m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찬호 기수도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더니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번 주에 구조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싹싹싹싹 찢었어야 돼요. 그래서 금케라 여기 나왔는데 또 편성 보니까 1000m입니다만은 금케라를 인정을 해야 되겠고 4번 퍼펙트 빅시는 극단적으로 인코스가 유리한 마필입니다. 극단적으로 인코스가 유리한 마필이고 물론 8월 달에 6등급 똥편성에서는 외곽에서 이제 문세영 기수가 잘 타고 오긴 왔습니다만은 그런 똥편성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이제 5등급 편성에서 직전에 외곽 게이트에서 세영이가 뭐 어떻게 좀 선에 가려고 그러다가 경합만 하고 힘을 쓰고 무너졌습니다.
절대적으로 인코스가 유리한데 어떻게 운 좋게 이번 경주 인코스를 잘 잡았고 안쪽에 있는 1, 2, 3번에 1, 2, 3번 안쪽에 있는 1, 2, 3번 중에 그렇게 빠른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사마 퍼펙트 빅시가 1번 게이트라고 보면 됩니다. 선행 가고요. 사마 퍼펙트 빅시가 선행을 갈 경우에는 오마 금캐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초반에 과연 어느 정도 편하게 선행을 가느냐가 관건일 텐데 힘을 들쓰고 선행을 가는 순간에 금캐라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마필 상태는 상당히 좋다는 거. 그래서 이 5번, 4번, 5번마 금캐라와 4번마 퍼펙트 BC 이 두 마리의 대끼리 맞고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 팔리는 게 이제 9번마 아워캣이죠. 아워캣 같은 경우는 9월 20일 경주에서 전 구간 바깥으로 기대했습니다. 당시에 전 구간을 외곽 돌아서 재결해서 너 이 새끼야 그따위로 뛰면 안 돼. 그래서 주행 재검 받고 와. 그래갖고 주행 재검을 다시 받고 직전에 출전을 했죠. 그러면 직전에는 훈련이 거의 없었어요. 훈련 강도가 상당히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탈 때도 유승환 기수가 아무래도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의식하고 탈 수밖에 없습니다. 밀어야 되는데 이게 또 계속 외곽으로 나가니까 그거를 의식하면서 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랄까요, 조금은 아쉬웠던 그런 경주. 그리고 편성도 셌어요, 직전이. 근데 요번에는 그리고 엄청 뛰었죠. 요번에는 아예 작심하고 유승환 기수가 전담으로 조교를 해놨더라고요. 지금 47조도 상금을 못 벌어서 상당히 배고픕니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무조건 이빨 때리는 겁니다. 과연 실전에서 외곽으로 삐진 악벽이 어느 정도 잡힐지가 관건인 구마 아오케.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크게 말씀드릴 게 없고 제가 직전에도 12번 파티타임 기억나실 겁니다. 에이스 드리머의 진영의 거인 그 경주 나올 때 여기서 터트리면은 말 좋아진 파티타임이다. 28조에서 내용이 나오고 있다. 파티타임 여기 터트린다. 요거 조심해라. 이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개느빠라고 4차가 왔어요. 인기순위 꼴찌 팔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출발 늦지 않으면은요. 지금 파티타임 조시가 직전만큼 좋습니다. 그래서 12 파티타임이 여기서는 2를 낼 수 있는 복병이라는 거. 단지 단서가 붙죠. 직전처럼 늦바람은 또 끝입니다. 1000m 외곽에서 늦바람은 끝이에요. 정상적인 출발로 나온다. 그럼 파티타임이 2를 낼 수 있는 복병이다. 요 정도까지 4경주 정리해드렸습니다.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12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세영이가 탄 6번마 픽스타임. 직전 사실 주로도 완전히 불량주로였었고 편성도 완전 똥편성이었습니다. 직전 편성이 혼합 4군 레이스 중에서 상당히 약한 편성이에요. 근데 문세영 기수의 기승술로 그 최외곽 게이트, 외곽 게이트에서 잘 타고 들어왔고요. 말은 전보다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편성에서 전보단 그래도 분명히 편성이 조금 셉니다. 이 편성에서는 그래도 2차 안에는 갖다 대줄 말, 뭘 꼽을래? 뭘 꼽을래? 재음아 너는 뭘 꼽을래? 저한테 딱 물어보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말이 좋으니까. 이번 픽스타임이 2차권 안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잡아줘야 될 마필. 인기도 그대로 봐주시고요. 이게 지금 오마 그레이트 조이가 직전에도 인기순위 1위를 팔리고 졸전을 펼쳤습니다. 인기마가 제가 몇 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인기마가 못 들어왔을 때는 왜 못 들어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경주에 데뷔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경마 한 달만 하고 요번 경주만 하고 끝날 거 아니죠? 요번 경주 못 들어왔다고 에이 까먹고 다음 경주에 잘 뛰겠지.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접근하다가 이런 겐또로 접근하다가는 막건 다 휴지통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인기마가 왜 못 들어왔는지. 그럼 그걸 누가 가장 잘합니까? 지켜보던 조교사일까요? 아니면 말밥 주고 말똥 치우는 관리사가 잘할까요? 타본 기수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재미가 항상 인터뷰를 할 때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 사실 그런 인터뷰를 하기가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제 자랑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짬밥이 한 14년 저처럼 오래되지 않으면은
기수들이 그렇게 상대도 안 해줍니다. 나랑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럼 속내 얘기해 주겠습니까? 제가 입 닫을 거 싹 닫고 할 거 안 할 거 잘 가려서 하니까. 그 그레이트 조이 제가 좀 사설이 길었는데 저번에 왜 못 뛰었느냐. 발주가 늦은 거는 눈에 보이는 원인입니다만은 원래도 발주가 이렇게 빠르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채찍을 대니까 말이 자꾸 안팎으로 기댑니다. 채찍을 안쪽으로 대도 기대고 바깥쪽으로 대도 기대고. 그러니까 주행이 아직 똑바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마필 자체는 체구에 비해서 살이 체중이 너무 조금 나가요. 그러니까 요게 한 70kg 정도 나가야 되는데 이 400 지금 30kg대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몸이 그렇게 썩 단단하거나 이런 느낌을 사실 못 줍니다. 그래서 현재 체중이 좀 불면 좋고 어쨌든 거리를 1000m로 줄였는데 직전에 라스트에 좀 섰던 그런 어떤 모습으로 봤을 때 인터뷰상 저는 덱끼리 오마 그레이트 조이는 크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럼 너는 뭐가 더 나아 보이냐 그러면은 안쪽에는 상마 전승대세가요. 이게 지금 데뷔를 치르는데 주행검사 때 나카시가 타고 늑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망아지들의 어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 3번마 전승대세가 스타트가 이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이 박견호 기수와 인터뷰를 해봤는데 발주 연습 때 발주 잘 나온대요. 요거 발주만 통하고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직선에서 걸음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덱끼리로 팔리는 오마 그레이트 조이보다는 3번마 전승대세한테 한 표를 더 주고 싶고요. 나머지 마필들 너무 제가 지금 시간을 길게 끌었는데 나머지 마필들은 제가 게시판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6번마 픽스타임은 이번 경주 조재미가 믿고 가는 복승식의 충마고 대신에 덱끼리 팔리는 오마 그레이트 조이는 상당히 좀 불안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3마 전승대세가 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픽스타임도 누를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로 5경주 정리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굿산 5등급 1200m 14마리가 출전을 했고요. 오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2경주를 현장에서 배당을 보고 현장 승부처로 가져간다 그랬는데 2경주를 만약에 일반 경주로 갈 경우 이번 6경주가 이제 첫 번째 승부처가 됩니다. 남들보다 조재음이 네가 잘하는 게 뭐냐? 그럼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기수 취재 하나만큼은 우리나라에서 1등이다 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설명해 드릴 때는요. 겐또나 안 들었거나 뭐 한 달이 건너 들은 거 이런 걸로 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직접 얼굴 맞대고 물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물어본 것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데 왜냐? 그 비싼 돈 주고 전화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ARS 그 비싼 돈 주고 그걸로 제가 또 먹고 사는 거고 그 돈으로 뭐 여기저기 돈 쓰고 쓰면서 나름대로 이 정보를 갖다 제가 얻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상은 팔지만 양심은 팔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예상만 팔지 양심은 안 판다. 이번 경주요. 자꾸 사설이 오늘 기네요. 비가 오고 오늘 좀 바삐 뛰어다녀 그런지 7번만 비욘드 리미트 요거 인정하고 갑니다. 말이 약간 똘끼가 조금 있습니다. 조금 똘끼가 있어요. 근데 뭐 걸음발 실전만 딱 들어가면 걸음발은 좋아요. 그래서 7번 비욘드 리미트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후차게 팔리는 5마 브라이언이라든지 2번마 이지스 요새 4번마 쏜살같이 8마 금화발리오스 2번 4번 5번 8번 야, 이 중에 내용 좋은 게 한 마리도 없습니다. 후착으로 팔리는 2458 내용 좋은 게 한 마리도 없어요. 요번 경주는 제가 뭐 추천 경주고 저도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2458 뭐 이거 제가 싹 까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인기도만큼 되는 마필은 없습니다. 그럼 넌 어디다 때릴래 재음아? 제가 노리는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직전에 못 뛴 이유가 분명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탔던 기수 또 마방에다가 알아봤습니다. 요번엔 다르더라고요. 내용 모르면 막건 못 삽니다. 야, 그게 그렇기 때문에 되니? 내용 모르면 못 사요. 하지만 직접 듣고 묻고 그다음에 예전 거를 복귀해보면은 충분히 이번 경주 된다. 자, 6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경주인 6경주는요. 안 팔립니다마는 내용 좋은 복병마를 노리면서 들어가는 중배당 승부차가 되겠습니다. 대끼리 싫어하시는 분들 조재음과 6경주 함께 하십시오.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400m 14마리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상당히 조금 좋아하는 경주가 바로 1400m입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1400m인데 지금 배당판에는 역시나 문세영 기수의 8마 스페셜 로드힐, 요 스페셜 로드힐이 왜 조재로 기수가 안 타고 문세영 기수가 탔나, 요거부터 이제 알아야 되죠. 이 부분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스페셜 로드힐 쌍대가리 놓고 맞추지 않았습니까? 금순위 검지가 여기서 선행을 안 가고 따라간다. 그렇다면은 스페셜 로드힐이 여기서 쌍대가리다. 그래서 쌍승으로 14배 먹었는데 왜 세영이를 바뀌었는지 알아야 되고요. 오마 뉴빅토리 말은 괜찮은데 과연 57kg 저렇게 높아진 57kg 부담 중량 닭가시는 과연 어떤 얘기를 했고 김동균 조기사는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 어쨌든 이번 경주 조재음이가 승부처로 갖고 온 이유는요. 안 팔리는 복병을 노릴 겁니다. 6경주보다도 더 안 팔릴 거예요. 6경주보다도 더 안 팔리는데 믿는 집 말이고 또 내용도 있습니다. 내용도 있어요. 제가 왜 1400 갖다 썼냐 물어봤더니 그런 이유로 여긴 1400 갖다 썼다. 절대로 배당판에 쫄거나 안 팔린다고 쫄거나 그럴 필요 없고 조재음이가 직접 발로 뛰어서 얻은 진짜 정보로 이번 경주도 6경주와 마찬가지로 중배당을 노리면서 들어가는 6경주에 이은 연타 승부입니다. 우리가 노리는 마필이 오는 순간에 그냥 중배당으로 직결되는 경주. 진짜 정보 조재음 7경주였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000m 8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요번 경주가 일요일 7경주랑 분할됐어요. 당초 있던 3등급의 1800 레이스가 있습니다. 3등급의 1800 레이스가 있었는데 9경주에 4마리가 투표를 했어요. 뭐 당연히 깨지는 거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깨질 줄 알고 분할될지 뻔히 알았던 경주예요. 그리고 어쨌든 일요일 7경주랑 분할이 돼서 말 8마리 나오는데 야 이거 장추월 기수가 또 속이 좀 쓰리겠네요. 이번만 더블 드래곤 목요일까지 박박 깔아놨습니다. 장추월 기수가 이번만 더블 드래곤 목요일까지 박박 깔아놨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기대하는 1순위 마필로 이 더블 드래곤을 딱 얘기를 했는데 배대선 조기사님의 판단은 이현종 기수였네요. 왜냐하면 57.5예요. 추예리가 탔으면 57.5인데 아무래도 1000m하고 부담 중량이 좀 높다 생각을 했는지 이현종 기수로 태웠습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실 겁니다. 다이아파워 말 어마어마하게 좋고 장추월 기수가 가장 기대를 했던 말인데 그것도 역시 부담 중량 때문에 이현종 기수를 태웠고 장추월 기수가 얘기한 대로 널널하게 쌍대가리 왔습니다. 이번만 더블 드래곤도 야 요거 목요일까지 저랑 아까 얘기할 때까지도 장추월 기수가 모르고 있던데 그거 막 조교 끝내고 와서 지금 이현정 기수로 바꿔놨기 때문에 조금 속이 쓰리겠네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지금 20조 매대선 조교사와 14조 이신영 조교사와의 막판 다승왕 싸움이 치열합니다. 하나 차인데 지금 20조에서 다음 주가 마지막 아닙니까? 서울 경마에. 그러니까 요번 주랑 다음 주랑 막 물량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더블 드래곤 얘기가 길었는데 대가리란 얘기예요. 말 좋고요. 그리고 대끼리 팔리는 5번마 장산제왕은요. 이게요. 얼뜻 보면은 최근에 3연승 연승을 지금 쫙 달리고 있고 특히나 직전 경주가
5개월 공백이 있었음에도 우승을 했다. 초반에 선행을 강탈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상 출전 주기로 돌아오면 이번 경주는 더 뛰지 않겠느냐. 그럴 텐데 저는 그렇게 세게 안 봅니다. 뭐 내용적으로 그렇게 세게 안 봐요. 그래봤자 승급마고. 저는 5마 장산지왕보다 6번마 레드빅이라든지 저 안쪽에는 1번 태양왕 1번 6번이 5번마 장산지왕보다는 내용적으로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 현장 가면 2번마 더블 드래곤 놓고 팔립니다. 두 방을 때릴 수 있으면 두 방을 때리고 만약에 두 방을 때릴 배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 1번마 태양왕이나 6번마 레드빅 둘 중에 한 마리로 가야겠죠. 어쨌든 조재미는 2번 더블 드래곤에 1번 6번 이 두 마리를 5번보다는 좀 더 좋게 본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14마리가 출전했고요. 오늘 세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직전에 1번만 매직탑 경주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매직탑 직전 경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부터는 문세영 기수가 탈 거다 이거. 다음부터 문세영 기수가 탈 거다. 뭐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문세영 기수가 탈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직전에도 원래 세영이가 타려고 그랬었는데 그 경주에 행복의 나라랑 더블이 되면서 이제 임규영 기수가 탄 겁니다. 전개가 또 엄청 꼬이기도 했습니다. 직전에. 이번 경주 부담장도 줄어들었고 1번 게이트의 문세영 기수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대가리 팔리는데 글쎄요. 저는 놓고 가지 않을 겁니다. 내용적으로 뭐 나빠서가 아니라 이마필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놓고 가지 않을 거고요. 4번마 커맨더코 직전에 쌍대가리 놓고 제가 승부 경주 들어갔죠. 기억나실 겁니다. 요거 인기수위 3인데 요거 쌍대가리짜리다. 쌍승으로 우리가 승부를 들어가서 주력으로 때렸습니다. 17.5배짜리에다가 근데 따끈따끈하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4번 커맨더코 과연 요번 경주는 조재미가 놓고 갈 것인지 직전처럼 아니면은 뒤로 돌릴 것인지 뺄 것인지 외곽에는 10번 레디칸 승급전의 거리가 늘었는데 이혁 기수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알아야 될 것들이 좀 많아요. 이번 경주에요. 이거 내용 모르면 맞고 못 사는 말입니다. 직전에 제가 커맨더코 왜 1800에 나왔고 지금 마필 상태가 어떻고 어떻게 탈 것이다. 정확하게 내용으로 짚어들었고 그렇게 타면서 기대대로 쌍대로에 와서 항구를 했죠. 요번에 제2의 커맨더코 있습니다. 매직탑 아니고요. 커맨더코 아닙니다. 대끼리 팔린 일사가 아니에요. 조재미가 놓고 칠 말은 1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라는 거죠. 직전에 그랬듯이 커맨더코, 제2의 커맨더코가 이번 경기에 나올 수 있는데 내용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기수기용 측면에 있어서도 직접 만나서 들어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자, 이번 경주 중배당의 승부를 보는 복승만 해도 배부릅니다. 뭐 쌍승까지도 바라지도 않아요. 복승만 와도 배부른 자 구경주 노림수 마피를 놓고 들어가는 조재미의 승부 경주입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 1700m 9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2등급 레이스가 많아서 그런지 편성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4번 메스가이 참 좋은 말이죠. 뭐 휴양을 2년 갔다 온 말이 이렇게 잘 뜁니까? 왜 휴양을 2년, 1년이 아니라 휴양을 2년 갔다 왔나 했더니 이 박천서 조계사나 마주나 다 생각이 있더라고요. 2년째 하숙비 한 뭐 돈 3천만 원 되는 거 벌써 다 뽑고도 남았죠. 베스가이가 10번을 뛰면서 한 번 딱 못 들어왔습니다. 10번을 뛰면서 딱 한 번 못 들어왔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올 7월 달에 1700m 처음 뛸 때 왕대가리 팔렸죠. 그때도. 올 7월 달에 1700m를 처음 뛸 때 이 베스가이 3착을 한 번 했어요. 그거 말고는 데뷔전부터 지금까지 10번 뛰어서 9번 싹 들어왔습니다. 무지 센 말이죠. 그럼 이번에는 어떠냐? 이번에 말 좋습니다. 1700m 크게 문제 없이 인기도대로 띄워줄 말이고
이 9번만 스페셜 조이에 대해서 이 페로비치 기수랑 얘기를 해봤더니 이 9번 스페셜 조이에 대해서 페로비치 기수가 영어가 물론 저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은 페로비치 기수도 이태리에서 왔습니다만 이 세르비아 기수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해요. 간단한 영어로 저랑 이제 바디랭귀지를 하면서 하는데 이 스페셜 조이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굿 홀스다, 굿 홀스다. 근데 단 하나 스타트가 좀 느리다. 발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발주기 안에서 요동을 친다거나 아니면 나오자마자 물 먹으러 간다 그러죠. 저리 간다거나 뭐 이게 문제지 말은 상당히 좋은 말이다. 이런 평가를 목요일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4번, 9번 기본적으로 괜찮고요. 6연속 입상을 달리다가 직전 경주 부러졌던 3번 스페셜 스타 당연히 팔릴 수밖에 없죠. 요것도 왜 깨졌는지 김동수 기수랑 얘기를 해봤더니 나름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름 또 이유가 있어요. 좀 얘기가 길어져서 제가 지금 방송 시간을 보니까 너무 길게는 말씀 못 드릴 텐데 어쨌든 그런 이유가 있고요. 뻥 하고 터지면은요. 여기서 뻥 하고 터지면은 1번만 티나브라더입니다. 터지면은 1번만 티나브라더예요. 직전이었던 10월 달에는 점핑을 했었고 그 전경주까지는 부담량이 57.5, 57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그리고 말도 안 좋았었고 야 요번에 티나브라더가 말이 좋아졌더라고요. 하정훈 기수도 말이 좋아지긴 좋아졌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박태종 기수가 탔을 때 올 초까지만 해도 티나브라더가 2등급 레이스 나오면 계속 인기마였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인기순위 1위, 인기순위 2위, 인기순위 3위로 팔렸습니다. 당시에 제가 다 빼드렸어요. 인기순위 1, 2, 3위 팔릴 때. 그리고 우린 짭짤하게 재미를 봤죠. 당시에 말이 계속해서 부담 영향에 민감하다는 박태종 기수의 인터뷰 내용으로 제가 계속 잘라드렸던 건데 드디어 51까지 떨어졌고 말 간만에 좋아졌어요. 자, 10경주는요. 말씀드렸던 3번 메스가이와 9번 스페셜 조이 뭐 말 이상 없고요. 배낭이 나온다 그러면 이른바 티나브라더 이 정도면은 10경주는 싹 다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9마리가 출전했고요. 오늘 토요경마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번만 야오 선샤인이 아직도 2등급이에요. 아 이거 참나. 지금 2등급에서 대가리를 2번을 쳤는데 웬만하면 1등급 올려놨을 텐데 레이팅을 잘 받았습니다. 지금 레이팅 95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 웬만하면은 대가리 치고 1등급 올라갈 야오 선샤인 말 여전히 좋고요. 센 말입니다. 호크윙 새끼 중에 이렇게 잘 뛰는 말은 요거랑 또 뭐죠? 그레이드 캡틴. 그레이드 캡틴하고 야오 선샤인 맞을 겁니다. 호크윙 새끼 중에 50조에 있는 말 2마리. 이렇게 잘 뛰는 말이 없는데 말 좋더라고요. 예. 제가 페로비치 기수하고도 야오 선샤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말 괜찮아요. 그럼 야오 선샤인을 놓고 하는데 무슨 승부냐. 여기는요. 야오 선샤인을 인정을 하더라도 후차게 팔리는 마필들 내용이 그닥입니다. 그렇게 썩 좋지가 않고 안 팔리는 마필 하나가 이번에 말이 참 좋아졌어요. 제가 요거 한 2번 노렸다가 바닥을 치길래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도 요번에 못 들으면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버렸는데 아 이거 내용 들으니까 찬바람 불고 이 추워지니까 말이 또 갑자기 잘 조시가 살아났고 걸음발이 좋아졌다. 그런 말들이 분명히 있죠. 여름에 약한 말, 겨울에 강한 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 약한, 추위에 약한 말, 또 여름에 강한 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요거는 겨울에 강한 말이다. 또 뛴 걸 보니까 또 그런 그 이유가 또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1번만 야오 선샤인을 인정을 하지만 놓고 가지만 후차게 지금 팔리는 마필들이 내용이 그닥 썩 좋지가 않다. 대신에 안 팔리는 마필 하나의 내용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방 들어가는 겁니다. 뭐 1루크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50배 100배는 안 나와요. 말 9마리 나오고 예상 배당 제가 한 10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배에서 15배 보고 있어요. 요거 때릴만 하지 않습니까? 대가리 서 있는 경주에 한 방 때려서 10배, 15배다. 이거 때릴만 한 겁니다. 그걸로 한 방 때리는데 지난주 우리에게 항불화를 해줬던 아주 고마운 기수. 멘트 좋아요. 중배당에 역시나 때리는 승부처 11경주입니다.
12경주입니다. 1등급 1400m 12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조재미가 최근에 최근뿐만이 아니라 1군 경주의 적중률이 꽤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자부를 하는데 이번 경주도 제가 볼 때 그렇게 맞추는데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배당도 상당히 괜찮고 이번 12경주는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팔리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쪽에 2번 엑스파이를 시작으로 3번 연두 팔리고요. 그 다음에 6번마 파랑주의버 팔리고 7번마 월드짱 팔리고 8번마 천망 팔리죠. 10번마 해마루 팔리죠. 또 새해가 탄 아줄파이 어설프게 팔릴 겁니다. 한 7마리 정도가 팔리는데 이 중에서 말 안 좋고 내용이 별로인 마필이 한 4마리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팔리는 7마리 중에 4마리 정도는 내용이 안 좋아요. 당연히 다 자를 겁니다. 4마리 싹 자르고 딱 3마리 갖고 경마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야종을 보니까 의외로 배당이 먹을 게 있어요. 남들은 사건 말건 우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만 맞히면 되는 거죠. 내용 조재미가 잘 정리한 12경주. 그리 어렵지 않게 맞힐 수 있다는 거. 승부경주를 하려다가 승부경주가 지금 4개 앞에 딱 나왔기 때문에 제가 12경주를 승부경주까지는 안 가져갔습니다. 어쨌든 내용 모르고 접근해다가는 큰일 날 12경주. 조재미가 내용 싹 다 정리해놨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300m고요. 모두 9마리가 출전했습니다. 12경주에 뭔가 있을 것 같이 싹 감춰놓고 한 마리도 얘기 안 해갖고 조지엄제 얄미운 놈 이렇게 하실까봐 13경주 제가 싹 까드리겠습니다. 마범까지 제가 싹 까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딱 까드린다고 그래서 이게 적중 안 했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취재한 내용 그대로 까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싹 다 지우시고 4번만 스마트에어가요. 제가 스마트에어 놓고 8월 달에 기억나십니까? 8월 16일 날 스마트에어 8월 16일 경주에 이게 승급전이었었는데 제가 이거 쌍대가리다. 그리고 쌍대가리 놓고 승부를 해서 23배를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왜 어떻게 해서 여러분께 쌍대가리를 말씀을 드렸냐. 훈련을 했던 김혜성 기수가 7월 달에 말이 안 좋았는데도 오더라. 당시엔 선회 갔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우승을 했을 때 말이 안 좋았다. 근데 8월 달에 만져보더니 확 좋아졌더라. 그러니까 안 좋았는데도 그렇게 여유있던 걸음이니까 저는 승급전 편성이 셌어도 무조건 된다고 봤어요. 그 추천을 드려서 우리 항구를 했고 제가 최근 2번 요거를 가져갔습니다. 스마트에어를 가져갔는데 너무 못 뛰더라고요. 그래서 김혜성 기수와 얘기를 해봤더니 말은 분명히 좋았대요. 말은 분명히 좋았는데 거리를 타더라. 그렇습니다. 거리를 타더라 이건 1700m를. 그래서 이번에는 1300m로 내려왔고 말 컨디션은요. 8월달, 9월달, 11월달 그리고 지금 최근 4달이 똑같다. 무슨 얘기냐. 계속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1300m 사마 스마트예요. 적정 거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무조건 재밌게 봐주시고 오마 청마성은요. 요것도 역시 김혜성 기수가 직전에 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임기현 기수가 탔었고 제가 2명의 기수 임기현, 김혜성 기수한테 같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앞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직전에 대끼리 팔렸어요. 대끼리 팔린 말이 이빠이 잘 타고 깨졌을 때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 다 임기현 기수와 김혜성 기수가 둘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교 때는 좋은데 실전에서는 항상 2% 뭔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가 정말 잘 풀려야 된다. 그래서 청마성은 이번 경주도 엄청 많이 팔릴 겁니다. 물론 요번에 훈련을 했던 김동수 기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 좋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또 김동수한테 거꾸로 해줬습니다. 조교 때는 원래 상당히 좋다. 근데 실전에서 조교 때만큼 그만큼은 아니다. 그래서 미리 좀 얘기를 해줬는데 실전에서 과연 어느 정도 뛸지. 6번마 골드럭키가 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많이 팔리는데 저는 골드럭키 추천을 안 드릴 겁니다. 추천을 안 드릴 거예요. 선행도 갈 수 있고
뭐 뛴 거 보면은 이거 뭐 어떻게 자릅니까? 근데 420kg짜리 작은 말이고 1300m 첫 도전이고 어쨌든 승급전이고 그리고 지금 상태가 이 다리 상태가 이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20조 마필은 무조건 이빠이예요. 말이 안 좋다고 뭐 아끼고 이거 없습니다. 무조건 이빠인데 제가 갖고 있는 그다음에 제 복귀 상대들 전력 봤을 때 이건 골드럭키는 여기서 딱 부러질 타임이다. 그래서 인기만데 저는 이거 여러분들께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7번 라운트라이 뒤가 안 좋아서 지금 한 4개월 쉬었어요. 뒤가 안 좋아서 한 4개월 쉬었는데 집에서는 지금 한 반반 정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말은 멀쩡한데 과연 승급전이고 4개월 만에 나오는 그 실전 감각이 어떨지 요게 정답입니다. 정답이라고 그러면 말하면 좀 뭐하지만 딱 그 내용이에요. 말은 아주 멀쩡합니다. 근데 4개월 만에 나오고 어쨌든지 실전 공백 4개월 그다음에 승급전이라는 점. 9번 엄지손가락은 직전에 말이 엄청 좋더라. 이혁 기수가 타보더니 중간에 자기가 막 질질질 끌려갖고 동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말한테 질질질 끌려서 나갑니다. 말한테 질질 끌려서 나가요. 그 정도로 말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대요. 직전에 탔던 이혁 기수가. 근데 집에서는 요번에도 말은 괜찮은데 저는 이제 56.5 직전 대비해서 5.5km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리도 1300으로 줄어들었고 1400이 분명히 더 유리한데 1400이 분명히 더 유리한 엄지손가락인데 1300으로 거리가 줄었고 직전보다는 빠른 상대가 많고 부담 중량은 5.5kg 확 올라갔고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이게 좀 관건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막고는요 13경제 제 막고는 저는 4번마 스마트 에어를 놓고 갈 겁니다. 3번 스마트 에어 놓고 그래도 문세영의 7번마 라운트라이 그 다음에 9번마 엄지손가락 4번 놓고 7, 9를 기본 막건으로 뭐 여유 되면은 한 마리 정도만 더 받쳐가면서 13경주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2경주에 제가 너무 꽁꽁 숨겨놔서 13경주는 마번까지 싹 다 풀어드렸습니다. 대신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제 예상이 틀렸다고 그래 13경주 저 욕하시면 안 됩니다. 삐질 거예요. 자 어쨌든 13경주까지 싹 다 정리를 했고요. 늘 그렇습니다만 현장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정보 조재 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